오늘은 페임 유니버스의 홍지신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하이퍼 커넥티드 패션 NFT 메타버스의 운영사 페임 유니버스의 홍지신 대표입니다. 네,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용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풀어서 NFT, 패션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요즘 참 세간에 또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하고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그 단어죠.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네. 그 중에서도 패션에 포커스드가 된 저희는 패션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현재 런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만드시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그 네. 하나하나의 그 NFT 아트 같은 거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국내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의 예술 작품 혹은 여러 가지 크리에이션들을 가지고 NFT화 시킨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죠. 네. 성공적인 프로젝트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패션 디자이너들,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이들 간의 협업으로 탄생되는 여러 다양한 글로벌의 NFT 작품들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글로벌 서비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네. NFT 패션 네. 아이템들 이제 마켓에서 거래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신문에서 네. 미술품, 네. 그리고 그 크립토 펑크 같은 거, 네. 그리고 프로필 이런 거는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패션 쪽은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이거든요. 네네. 글로벌적으로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나요? 네네. 이미 글로벌 시장 쪽에서도 그 패션을 화두로 그 NFT 다양한 프로젝트들 혹은 마켓플레이스까지도 점점 더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해외에 디머터럴라이즈드, 파운데이션, 아니면 드레스X 이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서로 다 그 소구하는 방향들이 조금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패션 NFT 그리고 패션 NFT의 거래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패션 NFT라는 게 그 어떤 그 가상 공간 혹은 네. 뭐 메타버스 그런 공간에서 그 자기의 캐릭터가 있고 네. 그 캐릭터의 옷 그걸라고 좀 쉽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처음에 접근을 가장 쉽게 하고 이해를 쉽게 하자면 네. 그 웨어러블한 NFT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좋죠. 근데 더 멀리 보면 꼭 메타버스라는 것이 디센트럴랜드나 제페토, 샌드박스나 로블록스 같은 그 스페이스 공간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적으로 마켓플레이스 자체도 이 안에서 메타버스를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꼭 그 캐릭터에 대한 치장이나 캐릭터를 꾸미고 캐릭터를 가지고 놀고 하는 플레이의 요소도 있지만 이 크리에이션 자체가 미술 작품이 NFT가 되어서 가치를 얻고 거래가 되는 것 또한 NFT를 구매를 한 홀더들은 이를 가지고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네. 등등 여러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성공적인 프로젝트들도 나오고 있고 저희 그 페임 같은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그 태생을 했지만 글로벌 서비스 내에서도 좀 아이코닉하고 유니크한 그리고 비전 미션이 확실한 프로젝트가 좀 되리라 확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페임 유니버스 그 마켓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엑스페임입니다. 엑스페임. 네, 페임 유니버스 프로젝트 내에서 운영할 엑스페임입니다. 그 엑스의 뜻은 요새 보통 곱하기란 뜻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브랜드와 어떤 기업과 어떤 아티스트와 어떤 기업과 보통 곱하기를 쓰는데 저희도 페임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그 페임이라는 프로젝트와 함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엑스페임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엑스페임이라는 마켓 안에 네. 예를 들면은 나이키나 네. 아디다스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네. 혹시나 이제 자신들의 그런 NFT 옷을 만든다고 하면 패션 아이템, 웨어러블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와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정보를 또 많이들 또 아시는 분들도 네. 계실 텐데, 네. 이제 나이키 혹은 뭐 아디다스, 그리고 저기, 패션 브랜드 중에서는 뭐 프라다,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들, 그리고 이미 밸류가 있는 브랜드들은 자체적으로 NFT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그렇구나. 또 그 동 NFT들을 다른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거래도 하고 있고, 세일즈도 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추구하는 방향인 그 페임 약자기도 합니다. 패션 메타버스인데 저희 페임이 정말 페임을 얻게 되면 정말 여러 브랜드들 그리고 이름이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저희의 원래 소구점인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어서 네. 아직 데뷔를 못했거나 아직 기회의 요소를 가지지 못했던 아티스트들이 여기서 정말 자기들의 열정과 노력과 스킬들을 마음껏 자랑하고 그리고 수익 창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조금보다 더 큰 목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되시면은 나중에 뭐 명품 다 들어오고 네. 그렇게도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은 그 아티스트들이요. 네. 자신만의 그 패션을 네. 그 디자인해가지고 네. 이제 여기 엑스페임 마켓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럼 소비자들이 네. 안에 들어와서 그 옷을 이제 만약에 사게 되면 네네. 그거를 그 어떻게 쓰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요새 최근 들어 가장 좀 유명했던 프로젝트들이 그 아트 베이스, 미술 작품 베이스 또 PFP라고 하는 그 SNS 채널들에서 자기의 프로필로 사용할 수 있는 또 재미도 얻고 내가 이 NFT를 홀딩한 그리고 투자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거리도 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저희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가 되는 그 패션 NFT들도 그런 유저들이 자기의 SNS 채널이나 자기들이 즐겨하는 메타버스 내에서 또 아이템으로서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재미 요소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NFT의 또 근본의 본디 목적인 NFT 자체도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 NFT 자체가 non-fungible 토큰이고 그 NFT를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있을 잠재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또 이를 통해서 투자의 재미 그리고 자산 증식의 기회 그리고 NFT를 투자해서 홀딩한다는 것 자체가 이 NFT를 만든 크리에이터들한테 대한 믿음 그리고 이 NFT가 나중에 더 가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선고한 등등의 재미 요소 또 즐기면서 어찌 보면은 그 어려울 수도 있는 그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투자를 NFT가 그 벽을 더 쉽게 접근 가능하게 그리고 특히 패션이면 훨씬 더 접점을 낮출 수 있고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 생소한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형 여쭤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메타버스 공간이 네. 뭐 제페토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로블록스가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엑스페임에서 어떤 NFT 패션 아이템을 샀을 때 네. 그거를 이 다양한 공간에서 약간 호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거를 다 입어볼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저희도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각각의 그 스페이스 기반의 메타버스들, 서비스들이 추구하는 디자인 언어의 방향성들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아주 좀 귀엽고 재밌는 복셀과 픽셀 디자인 기반이다 보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제와 가깝기 때문에 그 단 한 종류의 NFT로 각각의 모든 메타버스 내에서 통용되기란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 백서에 대한 것도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정보를 좀 찾아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빠르실 텐데 그 세 번째 타입의 NFT 같은 경우는 그 NFT를 구매한 홀더들한테 각각 본인들이 즐겨하는 그 메타버스 세상 내에서 그 메타버스 세상에서 제공하는 툴을 가지고 저희 그 페임 메탈랩에서 아이템의 형식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 메타버스 내에서 그 같이 플레잉을 하고 같이 호흡하고 즐기는 유저들은 이 캐릭터가
입고 있는 그 제 옷 아이템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그 NFT로 구매가 된 아이템이구나. 그래서 이 캐릭터는 NFT를 구매한 홀더구나라고 좀 이어지는 상관관계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나중에 보면 궁극적으로 이 패션 NFT 자체는 웨어러블함, 즉 현실에서의 웨어러블이든 메타버스 내에서의 웨어러블이든 이 웨어러블함이 키포인트긴 합니다. 그 키포인트를 어떻게 저희가 개발을 통해서 혹은 협력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맞춰가느냐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뭐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시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좀 어떻게 로드맵을 좀 그리고 계신지. 네네. 저희가 그 처음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그 준비했던 이유도 저희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는 한 해에도 그 패션 디자인 전공자들은 물론이고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는 평생 직업이랑 상관없이 나도 이런 스케치 드로잉을 하고 나도 패션에 감각이 있고 패션을 즐기고 있는데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여러 다양한 탤런트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실제 그 직업의 최인지도 가져오시면서 전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단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란 어떤 소비자들을 언제 어떻게 만날 것이냐, 어떤 디자인을 하는데 어떤 소요 비용이나 어떤 환경이 되어야만 그 자기가 갖고 태어난 스킬이나 탤런트나 그리고 만들어낸 스킬이나 노력했던 스킬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화두겠죠. 마켓플레이스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에 있는 잠재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이미 전통 시장 내에서 이름을 갖고 십수년, 짧게는 뭐 몇 년을 그 패션 디자인을 해왔던 전문가분들이 기회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국내에는 여러 그 선배 시니어 단에서의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명망이 있는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그 신의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2D, 3D 디지털 아티스트 분들을 시작으로 해외 같은 경우도 4대 패션 위크, 그 4대 패션 성지죠. 밀라노, 런던, 파리의 여러 잠재적인 또 이미 시장에서 알려졌지만 메타버스나 디지털에는 아직 낯선 이런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업을 확장하고 넓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진짜 이게 그 가상공간 메타버스 이런 게 펼쳐지면서 정말 그 밀라노 말씀하신 그런 국제적인 그런 무대에 서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잖아요. 이 오프라인 상에서는요. 근데 정말 큰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기회를 어떻게 보면 정말 평평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 한 패션 디자이너가 브랜드를 설립하는 과정까지 이것은 그 새로운 스타트업 창업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도 있고 한두 번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때마다 쏟아 부어야 하는 이 계산될 수 없는 정량으로 판단할 수 없는 노력과 끈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투여하는 그 리소스들이 많은데 그리고서도 나중에 그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해도 이것이 정작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어떤 툴과 어떤 환경 내에서 어떤 유통구조로 어떻게 접근해서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끔 되는지 어마어마한 종합 예술이죠. 종합 예술이고 고된 길인데 그 중에서 그 좋은 기회를 얻거나 아니면 부단히 노력을 했거나 성공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게 되죠. 그럴 때 요즘 말하는 웹 3.0 시대에는 그 기회를 여러 잠재 크리에이터들과 또 현존 크리에이터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선구자적인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더 선구자적인 프로젝트도 많고 한데 적어도 그 패션 그리고 패션 인더스트리 내에서는 저희도 하나의 큰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저희 그 팀 그리고 저희 그 회사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원래 좀 과거
쪽에서 이제 경력을 쌓으신 게 패션 쪽이셨나요? 네, 원래 전공과는 다르게 네, 한 6년 동안 그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또 대표도 그 공동 대표로 맡고 있었고 그때 많은 문제점들을 좀 봤습니다.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 디자인 브랜드가 룩북을 통해서나 아니면 쇼를 오프라인 쇼를 통해서 그 패션 디자인을 소개를 했을 때 참 씁쓸한 그 사실이지만 그 카피 그리고 저작권을 위배되는 디자인 침해가 되는 그렇구나. 그 해묵은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럴 때 물론 좋은 뭐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뭐 특허, 뭐 디자인, 뭐 지적재산권 등등을 뭐 제공하고 네. 여러 권리 침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곤 하지만 끝에 가서 보면 실질적인 그 수익의 그 불균등한 문제 그리고 피해를 보는 문제들은 해묵은 논쟁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그 다음 해에 혹은 그 다음 시즌에 그 새로운 창작물을 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지만 NFT 같은 경우도 똑같이 완벽한 100%의 권리 보호를 한다. 저작권을 침해 안 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NFT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 스마트 블록체인 그 위에 그 모든 그 데이터의 자료가 남게 되는 구조이다 보니 디자이너들 즉 예술가들은 나의 작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선공개가 되었고 이것을 그 불특정 다수의 여러 대중이 알아준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인정해준다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그 선행적인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와 이게 블록체인이 정말 엄청난 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거네요.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해결의 문제 뭐 실마리 또 풀어가고 있는 거로 저도 믿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모 뮤지션이 그 본인이 직접 뭐 제작한 그 이제 후드 그 이제 쉬운 이제 캐주얼 아이템이죠. 아이템을 만들어서 큰 수익을 냈었는데 이 후드에 들어갔던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해외에 있습니다. 그 해외에 있는 원 저작권자가 참 씁쓸하다. 동의 없이 이렇게 그 도용이 되었는데 나는 크리에이터로서 많이 아쉽다. 하자마자 그 본의 아니게 그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었던 뮤지션이 바로 가상화폐로 그 디자인을 그 사게 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크리에이터들도 실수를 하겠죠. 크리에이터들도 실수를 하고 하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그리고 대중들마저도 어떤 크리에이터의 어떤 아름다운 작품이었구나를 알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도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NFT라는 게 대체 불가능 토큰 이걸로써 그 디자인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코드라고 하나요? 그게 새겨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과정이 있는데요. 그 디지털 일단은 뭐 패션으로 말씀드리면 그 패션 자체를 드로잉하고 이것을 2D, 3D 해서 디지털 결과물을 일단 만듭니다. 그 디지털 결과물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올리는 작업을 민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이제 NFT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기록이 다 남으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뭐 도용할 수도 없겠고 그런 문제가 확실히 줄어들긴 할 것 같네요. 줄어든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기술과 패션이 결합돼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앞으로 또 펼쳐질 것 같은데. 또 이제 보니까 또 궁금한 게 혹시 그러면 현재 그 디자이너 중에서 실제로 이런 NFT 패션 아이템을 통해서 수익을 좀 거두거나 페임 그런 명성을 얻는 분들이 좀 있나요? 그리고 국내에도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해외 사례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그 플랫폼이나 프로젝트들 보면 아직까지는 그 클래식한 트래디셔널 디자이너 분들의 참여도는 약간 낮은 상태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으로 그리는 드로잉 그리고 패턴 디자인 그리고 이제 손 다쳐가면서
그 봉제하시고 커팅하시고 하는 데에는 전문 그 스킬을 뭐 누구보다 뛰어나게 갖고 계신 분들인데 아직 디지털라이즈드에는 다소 낯설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해외나 국내 공이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3D, 2D 패션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또 그룹들이 생기고 이들은 전통 패션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낮을지어도 그 메타버스 내에서 혹은 NFT화되는 혹은 디지털 패션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실험적이고 좀 더 퓨처리스틱한 디자인 쪽으로 많은 탤런트를 보이고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패션이 패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아트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많으세요. 네네. 국내에서도 지금 움직임들이 꽤 있으시고 또 몇몇 국내 디자이너 분들은 이미 5, 6년 전, 6, 7년 전에 NFT라는 개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막 태동 혹은 태동 직전에라도 디지털 패션의 선구자적으로 리딩을 해가시는 디자이너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구나. 단 그렇게 디지털라이즈드 된 패션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자한테 접근을 하고 소비자는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어떻게 거래를 하고 그걸로 또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수익을 내고 이런 선순환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저희 마켓플레이스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되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네. 그 유튜브랑도 조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맞습니다. 유튜브도 초기에 보면은 그 공중 그 매체들 공영방송들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연예인들도 들어오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휴대폰 하나 갖고 맞습니다. 하다가 이제 보면 지금은 다 그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흐름하고 좀 유사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라는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즉 소위 말하는 웹 2.0, 즉 플랫폼이 파워를 가지고 있고 플랫폼이 그 참여자들한테 지정 혹은 한정된 서비스를 즐기게끔 하는 그 트렌드에서 웹 3.0으로 넘어오는 그 세대에서 유튜브 같은 그 서비스도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것이 예전에 몇 년 전부터 그랬죠. 뭐 개인 방송이다, 무슨 뭐 라이브 방송이다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그 잠재 소비자들이 가치 인식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크리에이터가 받게 되는 이 아름다운 구조 이것이 바로 웹 3.0 혹은 웹 4.0까지 가는 그 큰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분 또 크리에이터시잖아요. 패션도 크리에이터입니다. 예술도 크리에이터고요. 즉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진 가치가 어떻게 잘 도달될 수 있는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도달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런 세상이 앞으로 향후 수년, 수십 년은 그 큰 좀 파도가 되고 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시간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네. 열심히 페임 유니버스를 키우시면서 네네. 잘 버티시고 네. 열심히 더 이렇게 정진하신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루어질 미래가 아닐까요? 정해진 미래 같은데요. 네. 그냥 큰 주류에서 저희보다 훨씬 더 깊은 뜻과 더 큰 비전 그리고 더 큰 시장을 갖고 리딩을 해주시는 또 선배 프로젝트들 그리고 큰 뭐 서비스 기업들 참 많습니다. 존경 많이 하고 또 깊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든 아니면 친분이 없어도 존경하고 응원하는 프로젝트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적어도 저희 그 페임 유니버스 그리고 런칭할 엑스페임은 패션의 크리에이터들은 적어도 페임 유니버스가 무언가 큰 서포트와 큰 장과 놀이터를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요즘 소위 말하는 다오라고 하는 그 집단지성과 그리고 협업과 그 달중앙화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간에 그 자유로운 협업, 자유로운 의견 교환, 그리고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통한 그 권리에 대한 행사 등을 통하게 되면 적어도 그 패션 인더스트리 그리고 패션 산업계 내에서는 그 페임 유니버스가 좀 독특한 서비스 모델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엑스페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했을 때요. 네네. 그 디자이너 분들이 혹시 뭐 이렇게 디자인 쪽에서 오랫동안 좀 종사를 하시고 막 경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패션 디자이너 분들 혹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분들 혹은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또 여러 K-pop 아티스트와 그 협업을 하셨던 유명한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꼭 현실 세계 내에서의 이력과 브랜드 밸류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과 탤런트, 즉 예를 들어서 나는 디자이너인데 혹은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갖고 열심히 일러스트 연습, 그림 연습, 드로잉 연습, 패턴 연습을 했는데 나도 메타버스 내에서 내 작품을 NFT로 세일즈하고 싶어, 홍보하고 싶어 할 때 그러면 2D, 3D, 디지털 엔지니어 파트너, 디지털 아티스트 파트너는 어디서 만나지?를 위한 이 엑스프레임의 뒤에서의 큰 백업 요소가 있어요? DAO입니다. 그 DAO라고 소프트웨어 하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조직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디자이너들과 혹은 잠재 토큰 홀더들이 이 커뮤니티 내에 모여서 이 디자이너는 어떤 점이 되게 그 독특하고 유니크한 디자이너다. 나는 2D, 3D 디자이너다. 그럼 같이 협업을 해서 NFT 한번 세일즈를 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런 자연스러운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DAO라고 합니다. 네.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웹 3.0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뭐 로블록스나 이런 데 보면 게임 만들 때 그 언어를 다 모르더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이렇게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것도 만약에 좀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좀 제공해주면 그 누구나 정말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생각하던 걸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이제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큰 그 벽이 적었습니다.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인데요. 소위 말하는 옛날로 말하면 이제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 근데 요새에 이제 패션 디자인에 특화된 여러 엔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뭐 클로우 디자인이나 마블러스라는 툴들이 있는데 이들을 제공하는 또 멋진 기업들은 또 그 기업들이 계시고 이 툴들을 얼만큼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 자체가 뭐 협업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요. 저희는 미처 그런 그 툴에 대한 습득이 좀 낮거나 경험이 적더라도 본인이 트래디셔널하게 디자인 스케칭만 할 수 있어도 영감만 불어넣을 수 있어도 여기에 특화된 그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구도, 그런 구조와 구도를 만드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유튜브 생태계 확장 그거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유튜브도 사실 진짜 휴대폰 같이 간편한 정답이십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커진 것 같은데 정말 이쪽도 그렇게 협업 다오 같은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고 또 그런 엔진도 있고 그게 점점 더 이렇게 앞으로 발전하다 보면은 정말 누구나 디자이너가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가상 공간은 어차피 메타버스 공간은 더 커질 것이고. 맞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저런 걱정 혹은 우려의 소리도 듣습니다. 패션 디자인을 정말 정통적으로 10년, 20년, 30년을 해오신 분들 그러면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은 그 소요됐던 절대적인 시간과 무궁무진한 노력들과 전혀 상관없이 한순간에 또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스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한 우려는 아까 말씀 주신 유튜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꼭 그 어떤 전공과 또 방송을 통해서만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시간과 환경과 전공을 통해서만 그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미쳐서 내가 정말 즐겨서 내가 정말 의지와 비전을 두고 서 있을 때는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지론이고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 자체 그리고 큰 흐름이 웹 3.0 시대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만화책도 보면 그 웹툰으로 와서 그분들이 뭐 아주 막 정통적으로 기존의 만화책 그런 거를 만들던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웹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금 굉장히 더 풍성한 컨텐츠들을 다양하고 정말 신선한 소재들 이런 걸 경험하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오히려 더 소비자의 입장에 소비자 만족 부분에서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다변화 모델은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나 크리에이션이 들어가는 그 산업군 내에서는 뭐 피할 수 없는 그 큰 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통의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전통의 스텝을 밟아온, 과정을 밟아온, 루트를 밟아온 크리에이터들이 또 평가절하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자유경쟁 체제, 그 환경 내에서 또 기존의 크리에이터들은 또 기존 크리에이터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타겟군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단 소비자들이 정말 멀티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고 멀티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좀 미래의 마켓플레이스 내에서도 패션 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조금 네. 약간 조금 더 구체적인 실무단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네. 여기 이제 엑스페임에 들어가서 네. 실제로 그 NFT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 2번 출연을 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엑스페임 같은 경우 저희가 그 마켓플레이스 런칭을 위해서는 약 한 2달에서 석 달 내면 그 엑스페임의 그 초기 런칭 버전이 오픈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간단하게 튜토리얼 영상부터 시작해서 혹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쉽게 디지털 월렛을 생성하고 그리고 NFT를 구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재밌게 그 풀어내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오픈되어 있는 그 fameuniverse.xyz는 저희 그 비즈니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그리고 향후 엑스페임 마켓플레이스가 열릴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정보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가 뭐예요? 네, 그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으로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무언가 혜택이 있는 그리고 무언가 지정된 미션, 지정된 역할을 수행한 그 이들을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엑스페임 마켓플레이스의 활성화 그리고 참여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전에 저희도 당연히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사전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화이트리스트 캠페인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곧 수주 내에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간단한 그 민팅 방법이나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조금 더 저희가 저희 채널들인 그 커뮤니티 채널, 뭐 디스코드나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그 SNS를 통해서 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튜토리얼 영상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살짝 네. 참여를 한번 맛보고요. 맞습니다. 한 3개월 후에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켓에서 어떤 활동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가 좀 있겠네요. 네, 사전 참여 고객 이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이벤트. 네. 그럼 대표님 혹시 뭐 이렇게 해서 그 페임 유니버스 그리고 엑스페임 이런 것들 좀 안내해 주시고 그 안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큰 그림 그려주신 것 같은데 혹시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뭐 있으실까요? 첫째도 기회, 둘째도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프로젝트 저희 팀원들 모두 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조언을 주시는 그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딱 한 단어를 집어내자라고 하면 기회입니다. 즉, 왜 그 방송에도 저런 것이 있었죠. 생활의 달인도 있었고 한국에서는 뭐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전혀 현재 직업과는 다르지만 그 각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혹은 즐겨서 하다가 이미 전문가가 돼버린 즉 쟁이가 장이가 돼버린 또 혹은 장이가 쟁이에서 시작된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그거는 그 평생 직장 하던 그 예시대와 다르게 내가 정말 미쳐서 즐겨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혹은 의미가 있어서 하다 보니 이게 내 잡이 되고 내 기회의 창출, 수익의 창출에 모티프가 되고 또 결과론적으로 삶이 또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케이스,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는 케이스, 이 모든 것들이 기회이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특출나고 뛰어나고 또 그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의 뜻을 갖고 원래 정도를 걸었어도 기회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
그거에 의해서 더 차갑게 말씀드리면 성패가 갈리기도 하고 가치를 높게 혹은 가치가 낮게 판명되기도 하죠. 그런 기회를 크리에이터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큰 비전.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소위 말하는 그 정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자 서비스 프로토콜이 저희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NFT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대표님께서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네네. 한 번쯤은 꼭 한번 접속해 보셔서 네네.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가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네네. 지금은 미약할 수 있어도 정말 네. 앞으로 어떤 기회가 연결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걸 하나 읽었는데 그 비트코인이 네. 처음에 피자 2판에 팔렸다고 하는데 그게 네. 그 가치가 지금 9,7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피자가 아닐까. 근데 그분도 그게 처음에 정말 그게 뭐 장난이었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 기회를 못 봤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의 이런 사소한 그런 접촉과 기회가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듯이 꼭 한번 이 엑스페임 네.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네. 한번 참여도 한번 해보시고 화이트리스트에도 이름도 한번 올리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페임 유니버스의 홍지신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